그건 인근의 지형에서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 퇴적천과 관련되어 있죠. 오래전 바다가 융기에 형성된 겁니다. 마치 그 아래 비밀 창고로 가는 길처럼 사람 한 명이 겨우 지나갈 수 있는 통로가 있습니다. 여기 또한 다이아몬드를 많이 채취했던 곳이라는데요. 이쪽에 있는 암석은 여감이 되기 자갈하고 모래하고 막 섞여서 굳어지기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이거 복석복석하게 돼 있어요. 막 얼그러져요. 바위가 되면 이렇게 되지 않거든요. 바위가 되면 단단해서 손톱이 부러질 정도가 안 부러져요. 그래서 이쪽에 초기에 이쪽에 속에도 다이아몬드가 이쪽에서 많이 발견이 됐대요. 채굴하기 굉장히 좋죠. 이 암석은 상당히 무른데 이곳 지대에서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젊은 지층입니다. 아하, 요 아주 딱 모래 색깔별로 이렇게 난 거야. 여기에서 나온 모래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다양한 색을 지니고 있죠. 모두 다 강물 때문입니다. 산화철은 주로 붉은색입니다. 철 자체는 검은색인데 산화철이 되면 붉은색이 되고, 그 다음에 수산화철은 철하고 물이 결합한 형태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약간 갈색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지구 표면에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하고 물이 결합한 수산화 알루미늄이 약간 색깔이 회색 쪽으로 약간 나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의 비율에 의해서 토양의 색깔이 결정됩니다. 이러한 암석이 분해돼서 모래가 되고 토양이 되었을 때 토양은 다채로운 색깔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우린 그 토양의 색을 보며 그 특징과 구성물질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우리 주위에 암석이 있고 흙이 있고 저 주로 이제 모래 같은 흙이 있는데, 그럼 궁금하잖아요. 우리 이제 이게 흙이 토양이 되는데 토양을 1000톤을 전지구적으로 이렇게 추출했을 때 그 구성 요소가 뭔가? 칼슘이 얼마나 있느냐? 칼슘이 15톤이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카본은, 탄소는 20톤 정도 있어요. 그러면 철은 몇 톤 있을까? 전체 흙 1000톤에서 철은 40톤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뭔지 알아요?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산소입니다. 산소 원자가 얼마 들어있나 하면 흙 1000톤 중에 산소 원자가 490톤 들어있습니다. 거의 50%입니다. 그래서 우리 산소는 공기 중에 있는 것은 극히 일부입니다. 지구 전체에 0.00001%도 없습니다. 공기 중에는. 99.99999%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암석 속에 있습니다. 산소가. 그 다음에 많은 곳이 물 속에 있습니다. 암석 속에 있는 산소를 끄집어내기는 어렵습니다. 생명체가. 근데 물 속에 있는 산소를 분리해서 끄집어낸 생명체가 바로 시아노박테리아입니다. 그래서 그게 20억 년이란 긴 산통 끝에 행성 지구에서 생명체에서 바닷물에서 산소를 끄집어내서 기체 상토의 산소를 대기 중으로 올려보내면서 지구상에 겨우 20억 년 동안 생명체가 번성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강물과 질 현상을 배우고 관찰하는 이유는 이 강물 속에 생명의 기원과 진화 과정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젠 우린 브라질을 떠나 베네수엘라로 갑니다. 그곳에 지구의 마지막 비경이라 불리는 테이블 마운틴의 정수 노라이마가 있기 때문입니다. 브라질은 한반도 면적의 40배나 됩니다. 그래서 국내선을 타고 브라질 북부 중심 도시 보아비스타로 향합니다. 여기서 다시 차를 타고 국경 도시
파카라이마로 가는데요. 브라질하고 베네수엘라 국경입니다. 두 나라 국경가 보이죠? 국경을 방금 통과했어요. 이곳에선 큰 문제 없이 베네수엘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국경을 지나 차로 약 30분 거리에 있는 베네수엘라의 산타 엘레나. 여기가 바로 로라이마로 가는 거점 도시입니다. 그럼 이제 로라이마로 떠나볼까요? 5박 6일 일정으로 로라이마로 갑니다. 로라이마 전체 트레킹하고 로라이마 올라가서 전체를 탐사하는 겁니다. 6일 동안 걸어서 약 25km를 왕복하는 여정인데요. 3일차에 로라이마 정상에 오른 뒤 탐험을 하고 이틀 동안 내려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앞으로 로라이마가 나타났습니다. 아주 태고의 그런 풍경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유명한 영화 주라기 파악 영화를 이쪽에서 촬영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데입니다. 이쪽이. 그리고 세계 3대 트레킹 코스에 들어갑니다. 이게 그 일생에 한번 와보고 싶어하는 그런 곳이죠. 네, 일생에 한번 와보고 싶어하는 곳이죠. 특히 지질학자라면 남미에서 가장 오래된 지층이 여기 있는 거예요. 25억 년 전 지층. 그때가 원생대. 생명이 아주 가물가물하게 멀리 있다가 원생대라 그러거든요. 그때는 지구상에 눈으로 볼 수 있는 생명체는 없었어요. 전부 다 박테리아. 그때는 이 풀도 없었어요. 산소도 아마 1%, 2% 요렇게 있어갖고 공기가, 바람이 아마 달랐을 겁니다. 25억 년, 그 아득한 지구의 시간이 담긴 로라이마가 바로 저 멀리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으로 가는 길에 드넓은 평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사바나 초원입니다. 사바나 지형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그 침판지에서 인간으로 갈라져 갖고 진화하는 과정에서 원숭이가 서야 되잖아요. 숲에서 숲이 없는 사바나로 나오면서 직립해서 보행하게 된 거예요. 우리의 고향입니다. 사바나가. 인간으로 오는데 아주 중요한 기후대죠. 사바나가. 숲의 원숭이는 나무에 매달려 살았지만 사바나 초원에서 우리 선조는 두 발로 걸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들처럼 말이죠. 사바나 지역이지만 군데군데 오아시스 같은 곳이 있었습니다. 경험 많은 현지 가이드는 적절한 때에 갈증을 해소해 주는데요. 계곡의 물은 식수로 가능한 물입니다. 계곡물에 보통 뜨면 잔잔하게 부유물들이 있거든요. 이건 완전히 투명해요. 그래서 이쪽 가이드들이 안심하고 같이 일행들한테 다 권하는 게 본인들도 마시고. 아주 부유물들. 전 세계적으로 계곡물을 그냥 마실 수 있는 참 드문데 이쪽은 진짜 청정한 지역이야. 로라이마에서만 맛볼 수 있는 청정수가 아닐까요? 그리고 힘들 때쯤 로라이마의 풍경이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우와, 대단하네. 양 태풍 사이로 구름이 늘어오는 게 꼭 빙하가 흘러내리는 것 같아요. 로라이마와 그 여동생이라 불리는 쿠케난인데요.
정상에 구름을 얹고 있는 모습이 신비롭습니다. 어때요, 박사님? 예, 노라이마가 바로 손에 잡힐 것 같아. 그런데 아직은 멀었죠. 고작 2시간을 걸어온 우리가 수억 년의 세월을 보낸 저 거대한 산 앞에 가려면 말입니다. 이 테이블 마운틴이라 그러는데 저게 생길 때는 지구상에는 탄세포밖에 없었거든요. 그 후 20억 이상 진화를 거쳐갖고 우리가 생겼잖아요. 저 산맥은 묵묵히 그 모든 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조상 성묘를 갔는데 절을 하고 났는데 고개 딱 뜨니까 시조 할아버지가 탁 나타나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아마 그거하고 비슷할 거예요. 모든 그 후손들이 다 사라졌는데 시조 할아버지가 탁 나타나갖고 자기 살아온 본말의 모든 히스토리를 알고 있는 듯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생명 모든 걸 일어나는 그걸 내려다보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우린 여기 와서 묻게 되는 겁니다. 20억 년 동안 생명 진화가 있고 그 끝에 모든 현상이 어떻게 출현했는가를 말이죠. 구체적으로 25억 년에서부터 16억 년, 10억 년까지 다 있습니다, 여기에. 이게 이 남미 땅의 거의 반을 차지하는 그 아마존 지계의 한쪽입니다. 지금 와 있는 것이. 어마어마한 땅덩어리입니다. 무수한 쪼매는 대륙이 충돌하고 합쳐져서 다시 분열하고 이걸 반복하는 과정에서도 아직도 살아났어. 예. 그 속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